제가 얘기하는 눈운동 독서법이나 생각 독서법이나 메모 독서법을 해서 책을 읽고 그것이 자기 기억에 착 남는 그런 독서를 이미 하시는 분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막 이 벽돌책 같은 거 이거 책을 좀 읽는 분들도 마음의 부담이 확 돼가지고요. 그런데 욕심으로는 얘를 완전히 씹어 먹고 싶잖아요. 아니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씹어 먹어요? 네, 책을 씹어먹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씹어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건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자, 책을 씹어먹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책에 쓰여진 내용을 조목조목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가능하면 누락되는 거 없이 다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책을 씹어먹는 것의 출발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6개 장으로 구성된 책이야. 그러면 첫 장에서는 저자가 문제 제기라 그러는데 의문을 던진 게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입증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교훈을 던지고 있어. 이런 게 이제 맥락인데요. 그 맥락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 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책을 씹어먹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제가 전문인 거죠. 그렇게 조목조목 이해하고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걔를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으로 남긴 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책을 씹어먹은 상태가 됩니다. 책을 씹어먹으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네, 완전히 잘 읽게 돼요. 이게 이제 존재적 독서라고 그러는데요. 독서를 해서 외워야지. 아, 이해했어. 어느 정도는 느낌이 나오네. 이 정도가 아니고 씹어먹는 상태가 되면 자기가 기록으로 남긴 거는 나중에 보지 않아도 이렇게 피부에 쫙 소화돼서 남습니다. 읽은 책의 내용이 존재적, 다시 말해서 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과 나의 뇌가 일체화된 상태. 씹어먹으면 그런 경지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책 씹어먹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자, 책을 씹어먹을 때 핵심 방법을 보통은 제가 2번 읽기를 권하는데 오늘은요. 제대로 씹어먹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읽기라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거 잘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일단 분량이 되게 중요해요. 1개 장이 50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6개 장으로 됐어요. 그럼 300쪽짜리 책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해놓고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3번을 읽냐면 이때는 완전히 씹어 먹으시려면 장별로 3번 읽으시는 걸 권해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권을 쭉 다 읽고 한 번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장별로 읽고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권하는 방법은 장별로 3번 읽기를 권해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처음에는 대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준으로 그냥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운동 독서를 하시는 분은 50쪽이니까 1시간이면 읽습니다. 어려운 책이면 교수님 쭉 읽다가 내용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용이 안 들어오셔도 그냥 읽은 게 첫 번째 책을 읽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문단 단위로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가는 거예요. 2번째 읽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은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문단 단위로 읽으실 때 제가 권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운 책이고 내용이 꽉 찬 책이기 때문에 한 문단에 동그라미나 줄 하나 정도는 친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2문단에 하나 정도는 동그라미 치거나 줄을 치거나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는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상하는 핵심 키워드, 걔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것들, 줄을 막 쭉쭉 치시면 안 돼요. 서너 단어 정도 짧게 줄을 치시는 거. 요거를 계속 하시면서 1개 장 50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2개 문단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100개 문단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게 몇 개? 7, 80개에서 한 120개 정도 되겠죠. 이렇게 50쪽이 되는 책을 표시를 하면서 문단 단위로 이해를 해가면서 쭉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표시한 것만 보세요. 쭉 넘겨가면서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구나. 쭉 보시면요. 그때 뭐가 파악이 되냐면 아 그 장에서 필자가 의문시했던 거. 내가 여기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야. 이걸 문제제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필자의 질문이 정리가 돼요. 아, 필자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고 이 장에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구나. 이것을 2번째 읽을 때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3독 때
이때는 첫 번째 책 읽을 때처럼 이미 표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쭉 읽으시는데 눈에 안 들어왔던 거 또는 내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걔는 한 개 장을 다 읽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표시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소화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두 번째 읽을 때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길게 잡으면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투여해서 본다고 하면 한 개 장을 읽는데 이틀이 걸리겠죠. 그러면 6개의 장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2주면 되잖아요. 12일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책을 씹어 먹듯이 읽어도 심지어는 그것을 3번 읽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300쪽 정도 되는 책은 2주면 한 권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은 하루에 2시간 읽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배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읽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속도로요. 조금 어려운 책을 씹어 먹을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권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씹어먹을 대상이 돼요. 오늘 제가 에리 프롬 2권을 예를 들었는데요. 얘를 씹어먹는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소유냐 존재냐도 그렇고 사랑의 기술도 그렇고 일단 완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가요. 완독을 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제 것으로 씹어먹어서 완전히 소화된 상태에서 에리 프롬의 사랑론은 이런 것이야.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이것이 에리 프롬 전체 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등등. 이것을 이제 파악해서 그것에서 감동을 받아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고 심지어는 그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씹어먹기 독서를 꼭 하셔야 돼요. 재미있어요. 하고 나면 약간 흥분돼요. 내가 이게 가능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요걸 하면 3가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벽돌책 있죠. 얘를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일단 씹어먹기를 한 2권 정도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전의식이 막 생겨요. 서점에 가면 벽돌책을 사게 돼요. 사피엔스? 뭐 이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걔를 산다니까요. 벽돌책을 읽을 자신감이 몸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책을 씹어먹는 것을 한 5권 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요. 내 지식 수준이 달라졌네. 앞으로 나에게 들어올 지식 수준도 또 다른 차원으로 가겠네. 이렇게 나의 현재 지식 수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제일 큰 성과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차원의 독서가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제일 대표적인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기고 내가 지식 수준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쭉쭉 발전하고 있네. 현재 지식 수준도 조금 남다른 것 같으네. 이렇게 자기에게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선공부하고 그래서 조금 연습하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삶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몸에 착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읽는 것 이거는 그냥 그 책을 마스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자 할 때 그 순간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지적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요. 책을 특히 조금 어려운 책을 씹어먹는 시도를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